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님 오신다는 거 알고 코스피가 딱 3,200 넘어서 끝났네요. 그러게요.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3,200. 얼마만입니까? 아 이게 좀 의미 있죠. 이게 거의 4년 만인 것 같은데요. 4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네, 종가 기준. 이제 3,330인가 거기가 최고점으로 하는데 거기도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21년 6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300? 그때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다 막 주식 투자 안 하면 막 바보 취급 당했고 그렇죠. 막 포모 현상도 엄청 났고. 근데 그때의 3,300이랑 지금의 3,200이랑 거의 붙어 있는데 체감하시기에 좀 분위기는 어때요? 그럼 좀 뭔가 차분한 거. 차분해요, 여전히. 아직은 그런 게 안 보여. 뭐 포모라든가. 어. 그때 포모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때는 지금 안 사면 안 돼. 식당이든 카페든 맞아요. 공원이든 네. 아줌마 아저씨들 다 주식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올해 초보다는 좀 나아졌죠. 주식 얘기하시는 분 훨씬 많고 음. 그런 고민들 하세요. 할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너무 좋았을 때 투자하면 안 좋은 결과 너무 많다 보니까 꼭지 잡네요. 네, 또 이게 주저주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포모 현상까지는 아직은 안 나오고 열기가 뜨겁진 않은 것 같아요. 증시 자체는 뜨거운데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는 아직도 이거 진짜 들어가야 되나? 좀 그런 심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요즘 어디 가면 사람들이 그 물어보잖아요. 그럼 농담만 진담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 정도 분위기고 맞아요. 한 3,300, 3,400 가면은 아 지금 저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이렇게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느낌은. 학습 효과도 그렇고. 그 또 왜 염승환 이사님은 이제 시황에 따라서 주변에서 막 부르는 섭외 건수나 이런 게 또 달라지게 체감하시잖아요. 꼭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꼭 그러진 않는데 근데 요즘에 더 바빠지긴 했죠. 아, 그래요? 확실히 살짝. 시장이 좋아지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인간 지표로 활용하셔도 돼요. 염승환 이사님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네네. 갑자기 주식 안 다루던 방송이나 프로그램에서 주식을 다루기 시작한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슬슬. 얼마 전에 제가 거기 JTBC 나갔는데 네네네. 거기 원래 주식 잘 안 하는 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주식 예능 같은 거 이제 슬슬.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3,200선을 넘어섰고 4월부터 계속 올랐던 거잖아요. 4월이 이제 그 4월 초에 이제 충격 받고 그때 이제 충격 받고 뭐 미국도 오르고 다 올랐으니까 뭐 2,600까지는 그냥 정상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근데 오르고 나서 그때 좀 머뭇거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날부터 그때 뽑아버렸어요. 이제 그날부터 그냥 쉬지도 않고 거의 저도 너무 놀란 게 3,000 가는데 그냥 순식간에 갔어요. 그렇죠. 2,600에서 3,000 가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았고 마치 그냥 이날을 기다렸나. 그러니까 뭐 신정부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상법 개정 기대감도 컸지만 일단은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거잖아요. 어쨌든 공석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한국 증시가 이번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나 저도 뭐 언젠가 3,000 가겠지 했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갈 거라고는 뭐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근데 사실 이게 개별 주식 실적도 그렇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더 모멘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상법 개정도 얼마 전에 뭐 심혜섭 변호사님이나 그 거버넌스 활동하시는 분들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만 그분들조차도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당선되자마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든 빨리 된다. 그리고 한번 그 한덕수 당시에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게 결국엔 그 야당이 어쨌든 당시에는 다수당인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은 이제 소수인데 그게 정책 펼치기가 좀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일치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해도 그냥 과반이 다 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상법 개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이것도 발의가 됐는데 이게 아마 9월에 통과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통과에 큰 문제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딱히 지금 여대 야소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약간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별 조정도 없었고
약간 그래도 한켠에서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좀 이러다 조정받으면 어떡하지? 조정받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이제 7월 초면은 관세 유예했던 기간 90일 다 돼 왔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조정이 없었어요. 맞아요. 8월 1일로 또 이제 미룬다고 했고 하니까 조금 뭔가 출렁일 요인, 시장에 조정을 줄 만한 것들은 어떻게 안 보이나요? 지금 당장 이렇게 저도 좀 놀랬던 게 저도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7월에 좀 영향 받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지금 이제 7월 초반 좀 지나면서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 증시를 보면서 느낀 게 관세를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거기도 사상 최고치죠. 네, 거기도 사상 최고치고 관세를 지금 캐나다 35, 유럽이 30. 네, 적게 때린 게 아니거든요. 유럽 30은 굉장히 큰 건데 그쵸. 유럽 30 때린 날 오늘 지수가 3,200 뚫어버렸어요. 옛날 같으면 이게 급락할 장인데 그런 악재 나오면 한마디로 우리도 뭐 관세 충격을 덜 받고 있지만 현재 이제 미국 증시 분위기도 관세가 부과되겠지만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협상해서 3주 안에 좀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도 있고 그리고 관세가 부과 지금 되고 있는데 실제 나오는 지표는 아직 초반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표 자체가 망가지지가 않아요. 물가도 생각보다 많아요. 유가도 상당히 다시 낮아졌고 실제 관세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근데 미국 지금 관세 수입이 지난달에 제가 그 숫자 기억하는 건 242억 달러 5월이 242억 달러, 예. 6월이 272억 달러인데 역대 최고인데 거기다가 12 곱해가지고 10년 해보세요. 그러면 3조 달러 나와요. 그러면 미국이 10년 동안 감세해서 재정적자 3.3조 달러. 예.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메꿔버릴 수가 있어요. 관세 수입으로. 예, 물론 그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라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입할 때 관세가 아니라 관세를 걷는 세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사실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로 재정적자 줄여버리겠다 했는데 실제 이게 수입 보니까 진짜네 경제에 아직 타격은 없고 그리고 감세가 뭐죠? 소비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렇죠. 빚은 10년 동안 갚아야 돼요. 미국 그 감세 때문에 재정적자는 10년 동안 갚지만 감세로 인한 효과는 당장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소비가 좀 부진하긴 하지만 이제 감세로 세금 깎아주는 게 이제 가시화되면 사람들이 하반기에 또 소비 늘릴 수도 있거든요. 당장은. 예. 그러면 관세 충격 그리고 관세 충격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기업인데 기업이 만약에 비용을 떠안잖아요. 그쵸. 소비자는 별 타격이 없어요. 어차피 가격 안 올라가니까. 기업은 힘들죠. 근데 그게 당장의 영향을 바로 주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악재는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좋을 건 사실 없어요. 결국엔 고용 줄 거 아니에요. 예. 투자 줄이니까. 근데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굳이 뭐 걱정할 필요 있나?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저는 그 관세 충격을 많이 커버시키는 게 엔비디아가 또 너무 좋잖아요. AI 혁신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게 관세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관세 또 안 때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정도 관세가 아니라 저는 이제 만약에 증시가 흔들린다면 제일 걱정되는 건 반도체 때리는 거. 트럼프가 얘기한 게 지금 조사 아직 안 끝났다.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만약에 반도체 관세를 세게 때려버리면 날짜를 정해서 의약품처럼 뭐 1년 후에 하면 괜찮아요. 그건 크게 상관없는데 제약주들 안 빠지잖아요. 예. 1년 후에 200% 때린다고 하니까 안 믿죠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 지금 조사가 끝나가지고 당장 뭐 9월이나 10월에 때려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그건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반도체 관세가 좀 악재라면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반도체 있어요. 품목 관세. 품목 관세. 물론 이거는 지금 예측하기 힘든 거고 네, 맞아요. 트럼프의 말 뭐 예상이 됩니까? 이거는 네. 아예 안 되는 거고 해서 또 우리의 우려만큼 나오느냐 우려보다 더 크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호 관세보다 더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물론 낮게 때리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뒤에 할게라고 하면 트럼프 성향상 1년 안에 또 말을 한 12번 바꿀 텐데 바꾸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럼 오히려 그게 또 호재가 돼요. 저거 지금 당장 때릴 생각 없구나. 그러니까 그 되게 중요한 게 시점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어차피 그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에도 대만에서 만들어 갖고 맞아요. 오니까 이것도 관세의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쪽에 우리니까 좀 메모리 반도체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 이거는 그래서 악재가 좀 멀리는 있지만 걱정되는 게 또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2025년
시장을 좀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특히 이제 상반기까지는 주도주는 지금 조방원이라면서요. 조방원이죠. 조방원. 네. 지주사, 금융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까지. 네.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저기 소외돼 있던 종목들이 가끔 한 번씩은 반응은 합니다만 과연 이게 의미는 있을까? 이런 현상이 또 얼마나 이어질까? 이게 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는 그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장이잖아요. 그냥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장이 6월 빼고 네. 그 6월만 빼고 5월까지는 그냥 항상 있는 한국장이에요. 오르면 빠지고 내리면 다시 올라가고 흔히 그 박스권 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런 장의 특징은 결국 종목 장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돈이 적기 때문에 성장이 확실한 것만 찍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 성장했던 기업들 뭐 지주사나 금융주는 좀 그거는 이제 물론 상법 개정 이슈가 나중에 붙어서 간 거고 네. 사실 본류는 그쪽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 상법 개정 이슈가 나오기 전만 해도 조방 여기 두 개가 제일 셌죠. 전력기기. 그렇죠. 예. 전력기기. 예. 그래서 조방변이라고 이제 많이들 하는데 그 세 개가 셌던 거. 그 후에 이제 원전이 붙었죠. 예. 이 네 개가 다 공통점이 다 있어요. 사실 딱 보면 그냥 시대가 부르는 산업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준비가 돼 있는 이제 제조업 국가인데 한마디로 한국과 파트너 맺고 싶은 거죠. 파트너 산업이에요. 근데 조선도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네. 미국은 못하는데 중국이 또 잘해요. 다 그 산업이에요. 근데 중국은 잘하는데 중국과 손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는 산업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조선. 그죠? 중국이 우리보다 1등이잖아요. 지금 점유율은. 네. 근데 중국과 손 못 잡으니까 한국의 군함 하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털도 워낙 좋았죠. 조선이 그 좋았는데 전에도 좋았고. 예, 거기에 이제 이 내러티브라 그러죠. 스토리가 딱 붙어버리니까 사실 군함 뭐 수주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 예. 근데 그 이슈로 그냥 MRO 정도만 하고 예. 있고. 근데 그게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20-30년 동안 할 거니까 그게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방산. 방산은 미국이 원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만든 수혜주죠. 나토에서 빠지겠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 뭐 5%로 올려라. 독일이 헌법 바꾸고.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방산주의 특징은 유럽이 정말 잘하지만 유럽의 문제는 공급이 잘 안 되죠. 너무 오래 걸려요. 만드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사 보니까 폴란드가 전쟁 나자마자 독일에 그러니까 미국한테 6개월 동안 이제 이걸 좀 요청을 했나 봐요. 뭐 무기 좀 빨리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도 조달이 안 돼요. 제가 기사 잠깐 읽어봤는데 그 유명한 탱커 있잖아요, 미국에. 레오파드, 미국과 에이브람. 에이브람. 거기는 그 옛날 탱크를 계속 개조해서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규 생산은 거의 안 하고. 무슨 얘기냐면 독일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군수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예. 휴전 상태. 그래서 찾다 보니까 한국이 제일 빠른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요. 그냥 이미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불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대 변화가 이 한국의 이 주도주를 만들어 버렸어요. 당시에 폴란드의 파트너가 됐고 갑자기 루마니아가 되고 독일도 잘하지만 한국이 더 훨씬 지금 빠르게 공급하고 가성비 좋고 전력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력계기 다른 나라도 하지만 만드는 업체는 제한적인데 수요가 폭발하는데 미국에서도 한국 변압기 너무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멕시코 통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작년 그 데이터 보니까 24년 기준으로 변압기 미국에 수입한 거 중에 1위가 멕시코고 2위가 한국이더라고요. 한국 변압기가 인기가 너무 많아요. 또 우리 것도 멕시코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그런 있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합치면 훨씬 크겠죠. 근데 한마디로 이 변압기도 사실 누가 성장한다고 이거 생각을 했겠어요. 변압기 그냥 옛날 산업이고. 예. 그리고 정체돼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노후화돼서 뭐 설비 교체해야 된다.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된다.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된다. 근데 전력은 부족하고 이게 유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의 히타치도 있고 뭐 프랑스의 뭐 슈나이던가요? 뭐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들이 다 못하잖아요. 다 할 수가 없어요. 단가도 안 맞고. 예, 그래서 또 파트너가 됐고 이제 요즘에 갑자기 갔던 게 이제 원전도 똑같은 스토리죠. 원전 체코 열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랑 파트너 맺는 거 아닌가? 미국이 앞으로 몇 기죠? 2050년까지 300기 지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얘기한 게 300개. SMR. 아니 다 합쳐서. 원전까지 다 원전 합쳐서. 300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8개씩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미국 혼자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미국의 파트너 될 국가가 어딘가? 중국, 러시아가 원전 강국인데 못하죠. 프랑스 아니면 한국이에요. 그럼 근데 프랑스는 너무 늦고 만드는 단가도 게. 안 맞고. 그러니까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통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답답한데 뭔가 정말 시대가 성장을 부르는 한국의 파트너 맺고 싶은. 근데 또 한국은 그게 준비가 이미 돼 있던 거예요. 빠르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이 상반기를 정리해 보면 그런 스토리에 맞는 기업들이 정말 뜨거웠다. 뜨거웠죠. 예, 뜨거웠죠.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강했다. 그게 좀 상반기의 특징이었고 상반기 후반부에는 이제 그들도 좋았지만 이제 상법 개정 이게 붙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쪽에는 그 지주사나 금융사가 같이 가는 아마 그런 스토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주가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주변의 환경이. 뭐 우리나라 사실 요즘에 자동차도 어렵고 삼성전자도 어렵고 하긴 한데 또 한쪽에서는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근데 그게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잘 준비해오고 있던 분야이고 그래서 지금 조선방산도 그렇고 원전 변압기도 그렇고 꽤 장기간 랠리잖아요. 네. 반짝이 아니라 그냥 기대감도 아니라. 근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오르면 빠질 거라고 생각들은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안 꺾여요. 변압기 언제 빠지냐고 원전 언제 빠지냐고 조선방산 이거 어떤 애널리스트 이제 사실상의 매도 리포트 써가지고 네. 근데 안 빠집니다. 워낙 이게 왜 그러냐면 스토리도 좋은데 이게 엔비디아랑 똑같아요. 엔비디아 스토리 좋은데 실적이 너무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도 한때 고점 대비 한 20-30% 빠졌어요. 밀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 마찬가지예요. 뭐 변압기도 한 30% 빠진 적 있고 맞아요. 방산도 30% 빠진 적 있어요. 저 작년 말에 한번 이 계엄령 터지고. 근데 중간중간 조정을 안 받고 가진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조정을 주는데 그때 그 스토리하고 실적이 망가지면 안 돼요. 실적이 망가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기업들은 그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 스토리 자체가 실적하고. 근데 그게 무너지면 거기서 이제 주도주가 끝나버려요. 생명이. 근데 지금 조선, 방산, 변압기, 이 원전은 실적과는 좀 무관해요. 좀 멀어요. 사실은 원전은 실적이 당장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스토리가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대부분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잘 나가다 주도주들이 그거예요. 결국엔 경쟁, 공급자가 들어와요. 이게 너무 좋으면 들어와요. 아하. 해자가 없으면 망가져요. 근데 이 네 가지는 지금 해자가 다 있어요.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쉽게 못 어떤 들어와요. 산업이든 저거 잘 되네. 네. 그러면 요즘 그 유튜브 채널들 엄청나게 맞아요, 생겨나는 맞아요. 것처럼 와스트리트에 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조선도 그렇고 방산 원전도 그렇고 이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니. 진입을 한다고 해도 몇 년이나 걸려요. 그렇죠. 만약에 진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 구조를 깨고 하려면 수년은 걸리니까 그 안에 또 더 큰 열매를 맞겠죠. 그러니까 공급도 제한적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한 이슈다.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던 게 결국엔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이 늘면 그냥 끝나요. 아무리 수요 좋아요. 결국 망가져버려요. 그렇죠. 사이클이. 예. 근데 그 공급이 좀 적어야 되는 거. 지금 띄우신 저 그림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뭐 그런 변압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예. 저는 이제 그래서 국내 증시를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게 보시면 그 F80 저게 이제 한정판 네. 페라리 네. 금 비트코인 샤넬백 애플 주식입니다. 네. 그리고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 이들의 공통점은 다 한정적이에요. 공급이 없어요. 서울 아파트 오르는 거 명확하잖아요. 다 아시죠? 공급이 없으니까. 네. 공급이 없는 건 뻔하고 더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공급이 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뭐 세금 때려도 사실 올라갔잖아요. 애플도 아시겠지만 애플 성장 잘 안 해요. 애플 성장률 꺾인 지 한참 됐는데 시가총액은 그래도 막 3조 달러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애플은 매년 번 돈의 100%를 자사주 환원 하니까 공급 줄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대표적인 공급 증가하는 우리 한국 코스피. 네. 저 짤 기억나세요? 2024년 12월. 24년 12월? 12월에 저 짤이 돌았어요. 작년 말. 지금 불과 6개월 전에. 완전 바닥일 때. 저 때 정말 한국 증시를 나타낸 저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너무 우울했죠. 우리 증시에는 이제 IPO, 네. 증자,
맞아요. 이런 걸로 이제 주식 공급이 많아지니까. 주식 공급도 많은데 성장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러고 주주환원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랬었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게 BYD 전기차 폭 나가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러죠?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뭐 BYD 잘 나간다고 하는데 뭐 실제 보니까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그러면 결국 제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산업이든 다 똑같아요. 공급이 많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 많이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여기 그냥 하나에 넣었는데 2개입니다. 주식은 줄고 돈은 풀려요.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이러면 실적이 안 좋아도요. 그냥 증시가 가버려요. 위로. 그 흔히 유동성 장세라 그러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주식수 증가한 겁니다. 보이시죠? 연평균 3.5. 저거는 지수가 저렇게 올라야 되는데 지수가 아니고 주식수. 주식수 요 증자와 회색은, 신규 상장. 회색은 S&P 500 주식수예요. 우와.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심했던 게 그때 동학개미 운동 펼쳐진 21년도 20 기억나세요? 예. IPO. 예. 그때 카카오뱅크도 상장했고 크래프톤. 그다음 22년도가 제일 이제 아팠던 게 LG엔솔 80조짜리 그렇죠. 상장. 물적 분할. 요게 컸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 과거 얘기잖아요. 예. 과거에 우리나라 이렇게 주식수 일본도 줄었는데 그러니까 시총은 늘어도 주가는 못 갔잖아요. 예. 근데 드디어 올해 여기 보시면 자사주 소각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어요. 주식 공급이 실제 줄어요. 이제야. 근데 더 줄겠죠. 이 흐름. 이 흐름 자체가.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눈치 봐서 IPO 잘 못해요 이제. 물적 분할 꿈도 못 꾸고요. 예. 그래서 뭘 이제 인적 분할도 그 철회하는 기업들 나오고. 예. 근데 그리고 오히려 저번에 기억하시면 현대건설기계랑 인프라코 합병한다는 공시 떴잖아요. 이게 합병하면요 이가 하나가 돼요. 그럼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나중에 시행하실지 모르는데 퇴출을 강화시키겠다. 기업들. 이게 어쨌든 여기 상장할 이유가 없는 기업들은 퇴출시켜 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식 공급은 더 줄어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게 되게 크고 그다음에 왼쪽은 뭐냐면 돈 푸는 거죠. 우리나라 여기 보면 중국부터 작년에 풀었고요. 독일 풀었고 한국 풀었고 한국 이제 풀죠. 이제 저도 카톡에 메시지 왔더라고요. 돈 받으라고. 무슨 소비 쿠폰. 소비 쿠폰. 아마 받았을 거예요. 카톡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줄고 그래서 돈은 는다. 돈은 푼다. 근데 미국도 이번에 감세 법안 통과됐죠. 예. 그러면 미국이 10년간 지출 규모가 4,620조입니다. 10년 동안. 1년으로 따지면 GDP의 1.2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유동성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SK증권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 가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한 65조 되잖아요. 네. 근데 팬데믹 이후로 초과 저축 있죠. 우리 가계. 예. 각 가정이 그 이제 합쳐서 봤더니 100조 원이 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예금과 현금을 갖고 있대요. 실타는 충분하다. 충분해요.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갈? 근데 경쟁을 해야 돼요. 비트코인 갈 수도 있고, 부동산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부동산 갈 수 있고, 미국 쪽. 예. 이 경쟁에서 이기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히 얘기했죠. 주식을 부동산처럼 돈 버는 수단으로 바꾸겠다. 이런 거 하셨으니까 이게 아직은 근데 지금 다들 긴가민가 하시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올라간다면 이렇게 좀 잠겨 있던 물량들 이제 돈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한국 증시가 이 두 가지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돈은 늘어나고 주식은 줄고 이게 잘 안 맞았는데 이번이 이제 거의 유일한 사이클, 그러니까 처음 겪는 사이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이것만 보면 이게 왜 증시가 이렇게 뜨거운지 좀 설명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200까지 단번에 간 거고 그럼에도 과거처럼 과열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바탕이 있다라는 거고요. 좋습니다.